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2020년 1월 15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기대감과 불안감이 좀 교차를 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인데요.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, 그리고 2차 협상에 대한 이 불안감이 시장에 있어서 혼조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역 합의로 글로벌 경제의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어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줬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양국 간의 남은 무역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무역 합의로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4개의 산업 부분에서 미국산 상품의 2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을 좀 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, 이후에도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 관세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좀 했습니다. 기존 관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적어도 10개월 정도 이상 지나야 시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CNBC 같은 경우는 대중관세 인하를 위한 양측 간의 합의는 없었다고 보도를 해서 의구심이 좀 증폭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문우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공동 성명문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. 양국의 1단계 합의에 대해서 대중 신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7.5%로 낮추지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%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관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좀 얘기가 나온 그런 부분들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를 할 것이다, 뭐 이런 부분을 약속은 했지만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.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잡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미국 시장도 이제 어닝시즌으로 좀 돌입이 됐죠. 시티그룹과 JP모건, 델타항공 이런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그러면서 상승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미국 기업들의 전일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애플도 밀려서 마무리가 됐고요. 구글이나 페이스북,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도 약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기초 소재 쪽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제 윗꼬리가 달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2.4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러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밀려 내렸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, 일단 2차전지가 최근에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,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은 8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, 기관 같은 경우는 9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. 대부분의 기관 쪽에서 매도 부분들,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매물 소화가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래소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타이거 200TR, 그 다음에 타이거 MSCI, 코리아 TR, 삼성 SDI, 호텔신라, 삼성전기,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LG화학, 포스코,
KB금융, LG디스플레이, 카카오, 웅진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ETF 쪽과 2차전지 IT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ETF에 대한 매수 강도가 좀 상당히 강하게 전날 같은 경우는 좀 들어왔었어요. 그리고 항상 매수 상위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. 근데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 조정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수급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관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군들은 타이거 200, 롯데케미칼, 코덱스, 코스닥 150 레버리지, 코덱스 레버리지, 만도, 한국금융지주, 현대제철, 네이버, 넷마블, 사마콘덴서, 키움증권, LG전자, 미래에셋대우, 덴티움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마찬가지로 기관 쪽도 ETF 쪽에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, 그 다음에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ETF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, 지수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관 쪽이 원래 그랬어요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ETF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, 그러니까 이 펀드 투자금에 있어서의 자금 유출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ETF 쪽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일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 총알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가 좀 나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기관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 쪽을 제외한 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전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죠.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거래소보다는 약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면 솔브레인, 파라다이스, 테스, 컴투스, CJENM, 원익IPS, 고영, 펄어비스, 덕산네오룩스, 제넥신, SK머트리얼즈, 메가스터디, 그 다음에 YG엔터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IT 섹터와 컨텐츠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의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쪽은 IT 쪽에 관심이 있다. 테스라든가 원익IPS, 고영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가 장비 쪽 섹터죠. SK머트리얼즈라든가 솔브레인, 덕산네오룩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죠. 여전히 IT 쪽에 있어서 주축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, 유진테크, YIK, 뉴트리, AD테크놀로지, 테크윙, YG엔터, 미스터블루, 신라젠, 아모텍, SK머트리얼즈, LB세미콘, 펄어비스,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IT 소재 쪽과 장비 쪽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일단 IT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선별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미중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합의 내용도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관세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잡음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구매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전날 윗꼬리를 좀 형성을 하면서 고점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은 일단 단기 고점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상승에 대한 각도 자체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지수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둔 포지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겠죠.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화장품, 면세점, 카지노, 2차전지 이런 부분들 같은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.
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날 같은 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.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순환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 부분들이에요. 어제 금융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, 산업재 쪽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조정 시에는 여전히 주소 섹터 매수 구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각도가 좀 가파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조정폭이 나오게 된다라면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 종목군들이 있어요.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개별주적인 부분들이 좀 많죠.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변동성,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변동성에 좀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어닝 시즌인 만큼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좀 더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전략은 무리해서 하는 전략은 일단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 조정이 받게 되면 아마 개별적인 이슈나 테마 뭐 이런 형식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다음 달에 CES를 좀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맥주라든가 뭐 또 대북주라든가 뭐 이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개별주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단기적인 분들은.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 있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 조정 시에 매수해 나간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장전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